아직 아무것도 몰라 문의드립니다. 대출 관련 문의네요. 만약 경매 물건을 여러 개 동시에 진행하고 대출이 다 나오나요? 또 하나의 경매를 하고 다른 하나에 연달아서 진행할 경우 대출이 이것도 나오나요? 그리고 하는 일이 가족과 같이 하고 있는 경우라 4대 보험 이런 것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수입 증명, 신용카드, 네. 신용카드가 없어서 뭐 증명이 좀 가능하냐 이런 질문이에요. 자, 우선 여러 개의 물건의 주택은 안 돼요. 이제는 주택은 어렵습니다. 비기재 지역도 3주택부터 이제 취득세가 중과되고 대출도 좀 문제될 수 있긴 하지만 이 비규제 지역도 김포 파주도 곧 조정지역으로 묶일 것 같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택은 다수의 주택을 받기는 좀 어렵습니다. 법인은 더욱더 안 되고요. 아예 일체 대출이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소득이 증빙할 수 없는 부분들 경락잔금 대출은 6등급 이하 그리고 본인의 신용카드 매월 사용량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매월 사용량 50에서 100만 정도만 증빙되면 되고 만약 나 신용카드 안 쓴다 그러면 현금을 쓴다 그럼 현금 영수증이나 혹은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납부로 대체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못 본다 라면 추정소득을 봐요. 전년도, 전전년도에 소득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안 된다 그럼 연대소득을 보게 돼요. 웬만하면 대출은 실행됩니다. 이 외에 상가, 오피스텔, 제2산업센터 이런 건 다 대출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나온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오피스텔 위주로 괜찮은 부동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많이 보시고 아니면 상가 위주로도 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꼬마 빌딩을 좀 보시는 것들도 좋긴 할 것 같은데 그죠? 대장님 저번 주에 지식산업센터 낙찰받고 잔금 지급하면서 소유자 연락처는 어디서 받나요? 낙찰받고 잔금하시면서 소유자 연락처는 만약에 가서 방문하셔서 만나지를 못했다면 연락처를 남겨왔는데 연락처를 못 받았다면 관리실에 방문해서 실제로 점유자분의 연락처를 좀 받거나 혹은 담당 법원에 경매계에 가셔서 사건 열람을 하세요. 연락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정확한 건 강제 집행을 통해 진행하시는 게 보다 합리적이죠. 다 같이 물건을 좀 보죠. 이 구독션 사이트가 좀 변했어요. 그죠? 근데 크게 어렵게 변하진 않았습니다. 새로운 거를 도전하는 거를 자꾸 익숙하셔야 돼요. 사이트 개편됐다고 또 안 보시지 마시고. 자, 감정가가 4억 5,300인데 3억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110% 5억대를 받았네요. 제 생각에는 호재 사항이 좀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자, 아파트고 25평. 이거는 이거 전용 평수라고 합니다. 분양 평수는 좀 달라요. 한 32평 정도, 34평 정도 될 것 같아요. 토지 건물 일괄 매각하고 임의 경매입니다. 협의된 상태에서 나온 경매라고 얘기하죠. 감정가 4억 5,300 출발. 최저가 30% 떨어져서 70%대에 3억 1,700대부터 시작하는 물건이었어요. 이럴 거면 그냥 4억 5,310만 원에 그냥 낙찰돼도 됐는데 꼭 감정가일 때 한 번이 물건이 흐르죠. 흐르고 나서 꼭 다시 봐. 이거 좋았던 물건이네. 이러면서 감정가를 넘겨서 써죠. 5천만 원을 넘게 써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감정가부터 물건을 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어떤 부동산인지 한번 볼까요? 지하로 들어가는 주차장도 있고 동이랑 층마다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제가 맨날 말씀드렸죠. 통상 로얄동이라고 선호하는 것들은 센터에 있는 것들이에요. 센터에 어느 편의시설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러니까 만약 101동에 있으면 108동에 있는 인프라가 멀잖아요. 그죠? 여기 밑에 상권이 있거나 뭐 공원이 있거나 이러면 인프라가 멀어지죠. 만약에 내가 105동에 산다. 그럼 106동에 있는 인프라가 멀어집니다. 그죠? 보통 로얄동이라고 선호하는 것들은 107, 103, 102 요 3개 동 특히 107동이겠네요. 그죠? 107동이 가장 로얄동이라고 불러질 수 있다. 왜? 정문과 바로 센터에 맞물려 있고 어느 동과의 인프라도 치우치지 않는 그런 동이라고 좀 보여지긴 하죠. 근데 직접 임장을 가셔야 됩니다. 어느 지역에 만약에 108동에 옆에 뭐 한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 그럼 여기 108동이 로얄동이 될 수 있어요. 뷰나 뭐 이런 조망권 형태로 좀 더 나은 조건을 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105동이 좀 잘 될 수 있어. 여기에 보면은 뭐 5층부터 숲세권이라고 해서 나무가 딱 5층 되면은 여기까지 딱 이렇게 와. 그러니까 나무 위에 하늘을 걷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그런 조망권이나 뷰가 있습니다. 그럼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지죠. 소유권 이전 매매 2008년 그리고 2015년 2월 10일 근저당부터 전부 소멸합니다. 그죠? 그러면 부동산의 권리 분석은 끝났다. 등기부 뜯어야 돼요. 원래는 제가 그냥 일부러만 얘기한 겁니다.
자, 기타 사항 임차인이 없으면 소유자가 전부 점유한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다. 즉 대항력이 없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니까 즉 낙찰되고 낙찰자한테 인수되는 권리가 있냐 없냐? 없죠. 해당 물건은 깨끗한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비싼가? 한번 보죠. 국토 실거래가 한번 눌러볼게요. 이게 평수가 84.956. 자, 실거래가가 7월달에 4억 5천 찍혔죠. 4억 5천 찍었으면 감정가와 실거래가는 거의 일맥상통하다고 보여지는데 현재는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자, 호가 한번 볼게요. 호가 매매가 5억 5천, 호가가 5억 3천에 시작을 하네요. 저층인데 5억 3천, 고층이면 5억 5천. 실거래가 시키고 반등 가격이 1억씩 올라갔죠. 지금 실거래가 아까 전에 보니까 84.95가 4억 5천에 실거래가 찍히고 2020년 7월부터 현재가 지금 이제 9월인데 거래가를 안 찍히고 있고 매물도 싹 들어가서 호가로 한 5억 5천, 5억 4천 찍혀 있는 것 같아요. 6억까지 올라가죠. 지금 보니까 이거는 개발 호재나 뭐 재건축의 호재 이런 부분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찍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구광역시 만청동에 있는 것들을 검색해 보시면 개발 호재나 주변 부동산 한두 군데만 들어가도 왜 그런지 아니면 전화해서 물어봐도 왜 그런지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좀 분석하는 내용들 간단하게 전달 드렸습니다. 참고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본금이 500만원 정도 뿐인데 신용등급이 낮은데 경락자금 대출도 90%까지 가능할까요? 또 인천 말고 경락자금 대출 잘 나오는 지역이 어딜까요? 서울, 강남구, 남부권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천도 다 조정적으로 묶였어요. 그래서 비규제 지역이랑 김포랑 파주 위치 쪽으로 많이 가셔야 되는데 규제 지역은 여건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비규제 지역 빌라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돼요. 김포나 파주 위주로. 주택은 김포나 파주 위주. 한번 지방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김포 파주 말고도 뭐 읍면리도 있는데 실제로 투자 가치가 많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현재는 뭐 좀 더 역세권이나 뭐 향후 가치가 있는 그런 지역의 토지에 있는 오피스텔을 투자하시는 것들도 충분하게 수익 실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500만원 뿐이면은 실제로 최종적으로 내가 들어가는 돈이 없을 수가 있는데 최초 자금은 들어가야 돼요. 최초 자금은. 최초 자금은 소액으로 하더라도 한 1000만원 정도는 들어갔다가 임차인 보증금 받으면 어차피 다 상계 처리되고 오히려 돈이 남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리비 공영 부분만 비용만 낸다고 했더니 관리소에서 다 내야 된다고 버티면 어쩌죠? 내용 증명 보내주세요. 관리사무소에서는 100%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다 전용 부분도 다 내셔라 얘기하는데 우선 내용 증명을 보내고 적절한 상태에서 협의점을 맞는 것들도 중요합니다. 여러가지 판례 사례를 기본으로 돼서 공용 부분만 매수인이 지급해라라는 내용들이 있다. 이런 내용으로 내용 증명을 우선 보내시고 적절하게 좀 조율하시면 충분히 원만한 마무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투자 가치는 미래 가치는 무엇을 보고 기준을 선택할까요? 향후 개발 계획과 해당 지역의 인프라와 이런 것들을 기준을 삼아 미리 사놓는 경향들도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투자라는 거는 무조건 장기적으로 안 팔면은 무조건 수익이 나옵니다. 주식으로 왜 돈을 못 벌었을까요? 왜? 5분 만에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5분 만에. 단 5분 만에 매도 매수를 할 수 있어. 내가 열심히 근로소득으로 해서 돈을 벌었어요. 내 주식에다가 이 전재산 2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날 한 이틀 정도 하락장 맞잖아요. 일반 사람이라면 안 빼고 못 빼기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이 번 돈이 순식간에 막 5%, 100만원, 막 50만원, 200만원씩 막 떨어져요. 그러면 엄청난 공포에 휩싸입니다. 일도 전혀 안 잡혀요. 누가 얘기해도 멍 때리고 언제 뺄까만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손절하고 패죠. 부동산은 다르죠. 지금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도 임차인 때문에 못 팔고 전세이자 안고 팔아야 되는데 그 사람도 찾기 어렵고, 아니면 내가 살 집을 또 구해놓고 팔아야 되는데 못 구하고, 이러다 보면 하락장이 지나가. 그리고 상승장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이 주식과 부동산 차이죠. 그러니까 맥락은 똑같아. 안 파는 거야. 모은다. 이게 개념이 있긴 하죠.
질문 패스 안 할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누락될 수는 있어요, 질문이. 그러면 저희 대장TV 그 유튜브 보시면 메일 주소 나오죠. 그 메일 주소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또 뭐 참고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대장TV 카페에다 내용을 주시면 좀 더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번부터는 최대한 많은 시간 좀 할애해서 많은 분들과 좋은 얘기, 투자에 대한 얘기, 재미난 얘기 많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한번 해야죠. 클로징 멘트.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